최근에 지속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도 인하가 되고 또 2027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중에 핵심적인 서울의 아파트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서울 아파트 값이 30주째 오르고 있고 또 상승폭이 0.11%로 이제 소폭 확대가 되었다고 하는 일부 기사를 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 물량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서울의 핵심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이라고 하는 한 가지 도구만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소액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가지려는 전략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청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의 관점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좀 살펴보면은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이제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넘은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전 고점까지 돌파 전까지 간 곳들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세종, 대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이너스 지수를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의 지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에 있는 음마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음마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1979년도에 분양가 2천만 원을 시작을 해서 2024년 8월에는 28억 5천만 원까지 약 40년 동안 140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했던 시점, 부동산에 입문을 했던 시점이 이 정도 시점, 2003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강남에 부동산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이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비싸다고 했고 그리고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21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도 부동산의 가격이 늘 비싸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달에는 이 가격보다 더 올라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까지 부동산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의 가격은 우상향했습니다. 물론 정체하고 있는 곳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의 가격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마 아파트 말고 최근에 전 고점을 돌파한 서울의 아파트들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마레프라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표가 될 수 있는 대단지의 아파트인데요. 이 마레프 같은 경우에 34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전 고점 2021년에 전 고점을 돌파했고 최근에는 이 전 고점을 넘어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까지 2024년 6월에 거래가 됐었고 그 이하로도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가격을 회복하면서 2024년 9월에는 20억 원이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서울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돌파한 곳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잠실 권역에서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지표를 알아보는데 좀 주요한 아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핵심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도, 2023년도에 20억 원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22년 12월에 19억 8천만 원까지 20억 원대 지지선이 무너졌고요. 2023년 2월에는 18억 9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면서 저층이지만 20억 원의 벽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상승을 보였고 지금 현재 2024년 10월에는 28억 5천만 원까지 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의 아파트들은 전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 답사를 하고 실제로 이 거래량을 체크해 봤을 때는 7월달까지 거래량이 많았고 8월과 9월에는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래량이 줄은 이 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살펴본 잠실의 리센츠 아파트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잠실 세내역이 있는데요. 이 세내역에 엘스 아파트와 앞서 살펴본 리센츠 아파트, 트리지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아파트를 가지고 잠실 권역의 대장 아파트, 엘리트 아파트라고 앞글자를 따서 얘기를 하죠. 이 엘리트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일부 가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고 28억 원이 넘는 그런 가격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를 살펴보면은 2호선 권역에 그리고 8호선 초역세권 몽촌토성역 인근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실제로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1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리센츠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한 10억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로또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입지적인 차이는 다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바로 앞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봤을 때 무려 5억 원 이상의 차익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 핵심적인 아파트, 로또의 청약 물량들 아파트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도 한강변에 있고 초역세권에 강남권하고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파트. 하지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넘사벽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소유권을 빨리 내가 가져오고 이 소유권을 가지고 한 발씩 한 발씩 디딤돌로 밟아 나가면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꾸 좋은 곳으로 바꿔야 되는데 처음부터 핵심적인 입지에 너무나 좋은 아파트만을 지금은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소위 말하는 로또 아파트 청약 이런 물량들에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청약 물량에 당첨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물량들 말고도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좀 시야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살펴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34평형의 특별 공급은 2024년 10월 21일에 있고요. 1순위는 10월 22일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는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이고 일반 분양도 589세대 많이 나오고요. 특별 공급도 282세대.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3개 동의 26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43제곱미터부터 104제곱미터의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지고 2025년 12월 말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 분양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도 관심을 갖고 보시고 이 외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다른 내 집 마련의 전략들, 방법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의 방법들을 다각화로 봐야 되는 이유는 규제 지역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많은 이런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었어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빼고도 수도권 중에 경기도권에서는 광명이라든가 과천, 성남, 하남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꽁꽁 묶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지역들이 모두 해제가 되고 이제 네 군데만 규제 지역으로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이 네 군데의 지역을 빼고는 모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의 완화, 그리고 거주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출의 규제도 완화가 되고 여러 방면으로 규제 지역일 때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좀 더 좋은 여건들이 마련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주변 지역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봐야 될 시기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너무나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계약금 10%만 내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소유권을 보장받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또 추후에 전매 제한이 풀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매를 하거나 전세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민영주택의 당첨자 추첨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60제곱미터 이하, 60에서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초과 쉽게 얘기해서 20평대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들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규제 지역일 때는 20평대의 아파트, 6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60%의 추첨제 물량이 있었는데 비규제 지역은 지금 현재 동일하게 60%. 하지만은 30평형대, 국민평형으로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33평 같은 경우, 34평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있었을 때는 추첨제 물량이 30%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은 60%로 2배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가 이제 35평이 넘어가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20%밖에 되지 않았고 50%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거의 5배가 되는 100% 모든 물량이 추첨제 물량으로 확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영주택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물량들을 통해서 100%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지만 그만큼의 관심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청약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무조건 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청약 말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 건데,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이 있습니다.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참여가 가능하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제가 잔금을 치르고 있는 물량들, 매입한 물량들,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부동산의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특강과 비공개 미니 특강과 칼럼을 제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 현 시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또 저한테 1대1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언제나 제가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에 고정 댓글 통해서 스터디 참여도 가능하니까 꼭 간절하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하고 올바른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참고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2027년도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도 2027년도 이후에는 물량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적정 수요보다 훨씬 못하는 물량들이 공급이 되고요. 2027년도에는 전혀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 B컷을 실행을 했죠. 그래서 5.5%에서 0.5%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3.5%에서 0.25%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의 저금리 시대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금리 인하의 시점, 이 시점을 투자 타이밍으로 많이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금리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런 금리에 주시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7년도에 이제 물량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청약을 받게 되면은 2년이나 3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는 시점과 맞아떨어져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공급 부족이 일어나는 2027년 이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갖는데,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청약 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 말고 다른 내 집 마련의 전략들, 재테크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보면 세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외에 다른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분양 미계약 물량들, 아파트 물량들을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고 5%의 계약금을 드릴 수 있는 소액의 물량들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모델하우스라든가 청약홈 무순위 자녀 세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LH 청약 플러스를 통해서 상시 계약 가능 지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바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물량들, 그리고 상시 계약 가능 지구 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량들이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타 다른 SNS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에서는 오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LH 청약 플러스 상시 계약 가능 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LH 청약 플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시 계약 가능 지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토지라든가 분양주택, 상가 같은 정보들을 모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양주택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시 계약 가능한 지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역들 중에 옥석을 잘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들 중에 지금 현재 어디에 물량이 나와 있는지, 총 세대수가 609세대 중에 미분양 호수는 273세대가 되고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크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또 이런 물량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들을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 LH 청약 플러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갭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대차 입법이 통과가 되면서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하고 추후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5%밖에 못 올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5%밖에 못 올렸던 전세 물량의 만기가 지금 현재 돌아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갱신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월세의 규모가 64,300가구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가구들이 올 하반기까지 이제 만기가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5%밖에 못 올렸던 전세 가격을 이제는 만기가 다 채워졌으니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임대인이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매매 가격은 동일하다면 전세 가격이 이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세 갭의 투자 물량 금액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전세 갭 투자 물건들 중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금액이 작은 물량들이 덜어 나올 수가 있고, 이러한 물량들이 지금 현 시점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한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물량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은 분양권 전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고,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 중에 이제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는 시점이 도래를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양권 전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사를 시켜서 지금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파트 청약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올바른 재테크를 깊이 있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현황과 부동산을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는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